최근 일본 오키나와 근처 바다와 하늘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레이더로 조준한다는 건 마치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에 손을 올린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은 오키나와 주변을 크게 돌면서 이틀간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무려 100회나 이착륙시켰습니다. 일본은 이 모든 과정을 추적해 기록했고 항로 지도까지 만들어 언론에 공개했어요.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를 세계에 보여주려는 의도였죠. 중국은 당연히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상적인 군사훈련이었을 뿐이라며 일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주일 중국 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항의했다고 SNS에 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죠. 누구 말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두 나라 전투기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고 그 과정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레이더 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투기에는 크게 두 종류의 레이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색 레이더로 넓은 범위를 스캔하면서 적이 뭔가 있네 하고 탐지하는 용도입니다. 이건 일상적인 감시 활동의 일부로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요. 문제는 두 번째인 화기관제 레이더입니다. 이것은 특정 표적을 정밀하게 겨냥하고 추적하면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레이더예요. 게임으로 치면 조준선이 정확히 적에게 맞춰지고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태죠. 조종사는 자신이 화기관제 레이더에 포착되면 즉시 경보음을 듣게 되고 지금 나를 공격하려는 거구나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이 나타나요. 조종사가 나를 쏘려고 한다고 생각하며 생존 본능으로 급격한 회피 기동을 하거나 심지어 선제 방어 차원에서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어요. 이것을 군사 전문가들은 우발적 충돌이라고 부르며 역사상 많은 전쟁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중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준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2018년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도 레이더 조준 논란이 있어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고요.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공개한 걸까요? 여기에는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국제사회에 중국의 위협을 알리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호주, 유럽 국가들에게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얻으려는 거죠. 둘째, 일본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으로 군대를 크게 키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 보수 정치인들이 이제는 군비를 늘려야 한다,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위협 사례가 있으면 국민 설득이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오키나와에는 주일 미군의 중요한 기지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 지역을 위협하면 미국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본 방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반대로 중국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중국이 정상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합적인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중국 해군의 성장을 과시하는 거예요. 항공모함을 이끌고 오키나와 근처까지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중국 해군이 이제 그네를 넘어 원양 해군으로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둘째, 일본의 방어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빨리 탐지하나? 자위대 전투기가 몇 대나 출격하나? 어떤 경로로 접근하나? 이런 정보들은 나중에 대만 문제 같은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셋째, 중국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중국 내 언론들은 이번 훈련을 성공적인 원해 작전이라고 대서특필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강한 군대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정치적 목표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추가적인 경제 제재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은 히토류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의 최대 생산국인데 일본에 대한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이는 중국도 경제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군사적으로는 강하게 나가되
경제적으로 큰 싸움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도 일본과 교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오키나와일까요? 오키나와는 단순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거점이에요. 미군의 카데나 공군기지와 후텐마 비행장이 있어서 한반도에서 대만 해협, 남중국해까지 모두 작전 범위에 들어갑니다. 중국 입장에서 오키나와는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을 막는 문지기 같은 존재예요. 중국이 말하는 제일 돌연선이 바로 이 라인인데 일본 열도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선입니다. 중국은 이 선을 돌파해야 진정한 해양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특히 대만 문제와 직결됩니다. 만약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는 대만 지원의 최전선 거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평시에 이 지역에서 훈련하면서 미일 동맹에게 우리도 여기서 작전할 능력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한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오키나와에서 중일 간 충돌이 발생하면 동북아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미국이 이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면 한반도 방어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당장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세계 2위와 3위 경제 대국으로 양국 간 무역 규모만 연간 3천억 달러가 넘어요. 전쟁이 나면 양국 경제가 모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지도자라면 전면전은 피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발적 충돌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긴장된 상태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조우하며 작은 실수나 오해가 총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1914년 1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에서 한 청년의 총격으로 시작되어 전 유럽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단기적으로는 차가운 평화 또는 통제된 긴장 상태가 이어질 것 같아요. 중국은 계속 군사력을 키우고 이 지역에서 훈련할 거고 일본도 방위비를 늘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겁니다. 양측 모두 말로는 강하게 나가지만 실제 무력 충돌은 피하려 할 거예요. 문제는 이런 긴장 상태가 오래가면 언젠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압력솥처럼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중재를 잘 해야 하고 중국과 일본도 서로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긴장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국은 군사 한 라인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근접 조우 시 따를 행동 규범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해야 해요.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도 중재 역할을 해야 하고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관계가 깊고 동시에 미일과 안보 협력을 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 냉정하게 대화로 풀자는 균형 잡힌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해요. 동시에 우리 자신의 국방력도 탄탄히 해야 하고요. 이번 오키나와 상공의 레이더 조준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동아시아가 새로운 긴장 구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중국은 계속 강해질 것이고 일본은 그에 대응해 군비를 늘릴 겁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반복될 수 있어요. 두 나라 모두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도 이제 강대국이니까 당당히 행동하겠다는 거고 일본은 중국이 너무 위협적이니까 우리도 방어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긴장이 계속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작은 실수나 오해가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바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긴장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적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20억 인구의 평화와 번영은 정치인들과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늘 위의 긴장이 땅 위의 평화로 이어지길 우리 모두가 바라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은 모두에게 재앙이니까요. 정치인들과 군대가 아무리 강하게 나가도 결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